탱글탱글함이 돋보이죠? 이제 맛깔스럽게 익어가는 중이랍니다. 요즘 방울복랑 금들이 이렇게 예쁘거든요. 여름 내내 더위와 습도에 찌들어서 힘들어 하더니 이제 아주 터져나갈 듯이 탱글탱글함이 돋보인답니다. 요즘 방울복랑 금 깔맞춤을 예쁘게 해주거든요. 거기에다가 내가 탱글탱글함에 절로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맛깔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방울복랑 금이랍니다. 여름에는 참 관수하기가 물주기가 애매한 아이죠. 뭐 대표적인 동형다육이라 그래서 물주기가 겁이 났는데, 요즘은 이렇게 관수를 해주면 아주 깔맞춤도 예쁘게 해주고 빵빵함이 돋보인답니다. 이 아이들은 여름에 환기가 잘 안되는 곳에서 화분이 과습하면 뭐 여지없이 입장을 와르르 떨기죠. 모든 다육이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폭염에다가 화분이 가습하면 수간이 망가져서 뿌리들이 망가져서 입장을 와르르 떨군답니다. 그게 참 무서워 가지고 굶기기는 하는데, 입장이 뭐 쪼글쪼글해지면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 안쓰러움을 이겨내고 이제는 빵빵함이 돋보이는 방울복랑 금이랍니다. 참 까탈스러워요, 그죠? 어려움도 있고 쉬움도 있고요. 그냥 편하게 막 굴리면 또 잘 자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또 금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막 굴리기가 그렇잖아요. 일반 방울복랑 금이, 방울복랑이야 막 굴리다가 잘 되면 뭐 멋진 아이로 되는 거고, 못 되면 에이 그래 버리면 되는데, 솔직히 요 방울복랑 금은 부담이 되죠. 망가지면. 이 아이들은 봄에 적심을 한번 해준 아이들이에요. 적심을 한번 해줘서 소복소복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방울복랑 금은 적심이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생장점을 한 번씩 질러주면은 이렇게 아주 포도송이 알 모양으로 탱글탱글함이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방울복랑 금은 이제 꽃대를 올려주면 꽃대는 반드시 좀 깊숙이 잘라줘야 되고요. 또 한 녀석도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아이들은 한 번씩 적심을 한번 해주면 증식도 가능하고, 증식보다도 더 기분 좋게 해주는 거는 모주가 이렇게 분생으로 다글다글 올려줘서 방울복랑이나 방울복랑 금들은 적심을 한 번씩 해주어야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주의 산정호수 다육이 모습입니다. 오늘은 아주 그냥 탱글함이 돋보이는 방울복랑 금이거든요. 여름 내내 좀 물주기가 좀 겁이 덜컥 나서 좀 많이 굶겼던 아이가 좀 힘들어 하길래 물을 좀 한번 흠뻑씩 주었더니 이제는 뭐 땡글땡글해졌답니다. 터져나갈 듯한 잎이 너무 예쁘거든요. 방울복랑 금은 뭐 방울복랑 이름 그대로 좀 바짝 말리셔서 키우셔야 잎이 좀 길쭉이가 안 되고 땡글땡글해지거든요. 좀 물이 좀 넉넉한 아이들은 입장이 좀 길쭉해지고요. 물이 좀 고팠던 아이들은 입장이 아주 땡글땡글해진답니다. 그래서 말려서 키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방울복랑 금 너무 말리시면은 입장들이 쪼그러들고 못난이로 되거든요. 그래 관수도 해줄 만큼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주자니 겁이 덜컥 나고 안 주자니 꼬라지가 말이 아니고, 그 중간점을 찾아서 물을 주어야 되는데, 저는 뭐 방울복랑 금 입장이 좀 살짝 아랫입장들이 말랐다 싶으면 준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버텨주는, 여름에 굉장히 그냥 뭐 잘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무너진 아이들은 무너져도 그래도 생각보다는 예쁘게 잘 버텨주는 방울복랑 금이랍니다. 방울복랑 금 묵둥이거든요. 이 묵둥이를, 묵은 아이들은 물을 주기가 좀 겁이 나요. 한꺼번에 무너지면 좀 아깝기도 하고 해서 아주 딸딸 굶겼더니 입장들이 쪼글쪼글해지고 불쌍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찬바람이 들자마자 관수를 흠뻑 해주었거든요. 한 관수를 흠뻑 2번 해주었더니
입장이 아주 땡글땡글해졌어요. 이렇게 땡글땡글해졌어요. 방울복랑 입장이 이렇게 땡글땡글해 예쁘죠? 입장이 이렇게 길게 자라면 좀 비기 싫답니다. 이렇게 입장을 땡글땡글하게 만들려면은 좀 여름에, 한여름에 좀 말려서 키워야지, 완전 말리시면은 잎들이 못 자라서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동글동글해진답니다. 이렇게 길쭉한 입장보다는 예쁘죠? 요 방울복랑 금이 모주거든요. 여기서 이제 적심도 하고 해서 아이들을 증식을 시켰는데, 올해는 아이들을 내줄 만큼 내주고 굶겼더니 자라지를 못했어요. 내년에는 적심할 아이들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제 방울복랑 금들 중에서 이렇게 색감이 변하는 아이들은 이제 금다육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색감이 안 변하는 아이들은 뭐 방울복랑 무지라고 그러는데, 무지는 적심을 해서 키워도 이렇게 금으로 돌아오질 않는답니다. 한번 회귀한 아이는 금으로 되돌리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요 금이 오리지널 색깔로 회귀를 한 거죠. 그 회귀를 한 아이는 금으로 다시 안 되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좀 보기 싫잖아요. 근데 방울복랑 금은 외목으로 그냥 삐쭉 키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위로 얼굴 하나를 길게 올리는 것보다는 꽃대를 적심을 해줘서 수북수북 키우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이 아이도 이렇게 얼굴이 하나로 삐쭉 올라온 아이잖아요. 그 아이를 적심을 해놓은 아이거든요. 적심은 이제 한여름을 지나면서 적심을 해줬더니 이제 상처 부위는 완전히 말랐어요. 이제 뿌리만 비치면 삽목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장점은 질러서 적심을 해주면 엄청 소복하게 올라왔죠. 이렇게 기저 부분에서도 올라와 주고요. 요 입장과 입장 사이가 생장점이 있어서 그런지 입장과 입장 마디마디 이렇게 예쁘게 올려주거든요. 요게 방울복랑 금 무지랍니다. 요 아이는 꽃대를 여기서 올려준 아이잖아요. 맨 끝 생장점에서 이제 꽃대를 올려주는데, 요 꽃대를 잘라주었어요. 꽃대를 잘라준 아이거든요. 꽃대를 잘라주었더니 이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이렇게 자구들을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방울복랑 금이나 방울복랑은 꽃대를 올려주면 잘라주어야 되고요. 이 아이도 꽃대를 잘라주니까 이제 자구들을 많이 올려준 거죠. 요 끝이 꽃대 있던 자리를 잘라주었답니다. 질러주면은 이렇게 자구들을 올려준답니다. 이렇게 꽃대를 올려준 자리를 질러주거나 이렇게 생장점을 한번 질러주면은 요 꽃대 있었던 자리잖아요. 꽃대 있었던 자리보다도 더 깊숙이 생장점을 이렇게 한번 질러주면은 아이들이 수북히 올라온답니다. 요 아이가 무지고요. 올 봄에 적심을 해서 심은 방울복랑 금이랍니다. 요렇게 아주 땡글땡글한 아이들을 요 부분을 적심을 해서 심은 아이들이거든요. 방울복랑 금이나 방울복랑은 이렇게 얼굴 하나로 올라오는 아이들을 계속 위로 삐쭉 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심을 한번 해줘야 이렇게 소복히 달려주거든요. 요 가운데가 적심을 한 부분이고, 적심을 한 기저 부분에서 올라온 아이인데, 요 아이도 내년에 위에 부분을 적심을 해주면 아마 이렇게 예쁘게 또 군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요 아이도 요 부분을 적심해 준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 이렇게 보이나요? 요 부분이 적심한 부분이랍니다. 이렇게 적심을 한번 해주면 기저 부분에서부터 요 방울복랑 금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이렇게 분지가 되어서 예쁜 얼라들을 듬뿍 올려준답니다. 이렇게 수북히 키워야 예쁘거든요. 하나의 얼굴을 삐쭉 올리는 것보다는 수북히 키워야 예쁘답니다. 요런 아이들도 요 맨 위를 한번 질러주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질러주면 되는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있었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 이제 여름에 더위가 끝날 무렵에 이렇게 적심을 한번 해 보았어요. 가을에 삽목을 하면 뿌리들이 잘 내릴지 궁금해서 한번 적심을 해 보았답니다. 이 아이가 뭐 뿌리 내림에 실패하더라도 모주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구들을 올려주거든요. 기저 부분에서도 올려주었고요. 적심한 부분에서도 이 아이가 이제 자구를 올려준 거잖아요. 요 생장점을 질러줘서 분지를 해준 거랍니다. 여기도 이제 꼬맹이가 꼬물꼬물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분지해 준 아이들은 이제 충분히 말려서 요 뿌리가 비치면 뭐 삽목을 할 거고요. 모주들은 더운 여름 속에서도 열심히 자구를 올려주어서 이렇게 기저 부분에서도 듬뿍 올려주었거든요. 그래 훨씬 더 소복소복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장점을 꽃대를 올려주면 꽃대를 잘라주고요. 꽃대를 잘라주면서 좀 깊이 생장점을 잘라주면은 이렇게 기저 부분에서도 알차게 올라주는 아이가 방울복랑금이거든요. 여름을 지나면서 적심을 한 아이들이에요. 색감이 아주 예쁘죠. 이렇게 다육이들은 수관을 통해서 물이 못 올라오면은 애를 쓰죠. 용을 쓴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용을 써 가지고 훨씬 예쁘답니다. 이제 뿌리가 뭐 비치겠죠. 뿌리가 비치면 삽목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봄에 삽목해 준 아이들은 이렇게 잘 올라왔거든요. 봄에 삽목을 해줘서 이른 봄에 적심을 해서 말려서 심은 아이들은 이렇게 잘 올라와 주어서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서 더위에, 무더위에 지친 아이들을 적심을 해서 말렸다가 가을에 한번 삽목을 해보려고 적심한 아이들이거든요. 뿌리가 잘 내리려는지 되게 궁금하답니다. 뭐 방울복랑 금이 동용다육이라고 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백분을 뽀사시하게 발라서 동용다육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가을철에 뿌리 내림이 잘 돼서 겨울 나이기를 뭐 잘 해준다 그러면 가을철 적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심은 밑에를 과감하게 해주면 된답니다. 이 부분을 적심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팅을 했거든요. 커팅을 해주면은 요 이제 적심을 한 아이는 요 상처 부위가 요 아이처럼 완전히 말라야죠. 요 상처 부위가 완전히 아무른 다음에 뭐 뿌리가 비치면 심을까요? 뿌리가 빛이 요 정도 마른 다음에 삽목을 살짝 해서 부드러운 흙에 꽂아두어도 되거든요. 이제 상처 부위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 하셔야 돼요. 방울복랑 금이 이렇게 수간이 젖어 있는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삽목을 해주면 그냥 바로 물러 내리거든요. 그래서 요 적심한 부분이 완전히 말라서 배양터에 닿아도 무르지 않을 정도로 말리신 다음에 삽목을 해 주셔야 된답니다. 요 이렇게 상처 부위가 마르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로 삽목을 해 주시면 바로 물러 내린답니다. 방울복랑 금도 뭐 적정량의 관수는 해 주셔야 된답니다. 그래야 얼굴이 땡글땡글해지는데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어렵거든요. 어쩐 쪽에는 물을 잘 주어도 잘 자라고, 또 어떤 쪽에 까딱 잘못했다가는 몇 녀석도 그냥 와르르 입장을 떨궈서 속을 새기고 그러는데, 의외로 관수량이 풍부해도 잘 자라주는 아이가 방울복랑이랍니다. 그냥 예쁘게 키우려면은 자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방울복랑금도 잘 자라준답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셔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적심을 한 번씩 해주어서 키워야 나름 자기만의 멋스러움을 듬뿍 갖춰서 아주 땡글땡글함이 돋보이는 방울복랑금이랍니다.